그다음 이제 종중재산인데, 종중명의로 된 재산인데, 그 등기를 종중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종중에 대해, 종중원 중에 한 사람 이름으로 등재가 된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랬을 때는 종중 대표자, 그 자기 이름으로 된 분이 요거는 종중재산이에요 하고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신고를 안 하면 이 경우도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바로 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또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신고를, 이거 내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상속도 아까 신고도 또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똑같아요. 그죠? 그 시기 안에 신고를 하면 실제 주인에게. 그러면 종중 명의로 내가 6월 10일까지 신고하면 종중 명의로 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종중 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금이 많이 저렴해요. 종중은 농지 같은 경우는 0.072 세금이 적용이 되거든요. 0.07이라 엄청 저렴한데, 그런데 잘못해서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임야인데 종중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로 되시면은 그거는 토지가 종합합산 토지가 돼버려요. 종중 임야는 0.07% 세율로 가는데, 종중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임야라고 하면 정말 다른 황들하고 다 합쳐서 초과 누진세로 가져야 하니까 세금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시고 종중 건데도 자기 임야인 것처럼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세금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학교 해놨다가 뭐 종중 뭐 대표자 되시면 몇 분만 돌아가셔버리면 자기 자녀에게 상속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종중명의로 된 것을 개인으로 많이 가지신 분이 있기는 있어요. 네. 있기는 있는데, 네. 근데 그건 좀 불법이죠. 그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 밑에 보시면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민법에서 배울 때 우리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경우 점유치들 있잖아요. 네. 그게 이거예요. 그 어떤 건물이 있는데,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 실제 주인이 누군지를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네. 등기함으로써 내 걸로 바꿀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원래 주인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중간에, 그럼 땅이 널리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 땅을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 게 아니지만. 네. 그랬을 때 그 세금은 사용자에게 물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에게 물릴 때는 정부가 자기들이 실제 주인도 모르고 공부상의 주인도 모르니까 그 사용자에게 미리서 사전 안내문을 보내요. 안내장이 와요. 안내장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려는데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혹시 소유자가 누군지 아시면 언제까지 우리 쪽으로 통보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통보를 하면 실제 주인이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네. 확인되면 그때는 그분에게 재산세를 물리고, 그게 안 되면은 아무 말이, 언제까지 이제 통보해달라는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예. 모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당신에게 세금 물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아직 상속 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는데 누구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네요 그랬어요. 그럼 누구 앞으로 가겠어요? 등기가 아직 안 됐어요. 예전에 배울 때는 주된 상속자가 배웠습니다. 방금 아니잖아요.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신고. 신고. 먼저. 상속인들 중에 나 하고 손든 사람 있잖아요. 내가 낼게요 하고 신고. 내가 이번에 상속분에 대한 재산세 낼 거니까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도 안 돼 있으면 이제 주된 상속자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좀 봐보세요. 소유자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 먼저 가요. 근데 신고를 안 하면 주된 상속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안 했을 때는 지분율이 더 높은 사람. 그럼 상속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상속인들 중에서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 아무래도. 그분의 사망하신 분의 네,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가 이제 자녀들은 상속분이 법정 지분 일식이에요. 네. 1 이렇게 가죠. 일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자녀 2명이다 그러면 1 분배가 일식 되는데 네. 배우자는 1.5를 가져가요. 네. 그래서 자녀들은 1, 배우자는 1.5. 그러니까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람은 사망자의 배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재산세가 누군가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때 재산세는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와요.
근데 어느 순간, 배우자에게 와야 되는데,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사망해가지고 어머님에게 재산세가 계속 날라왔었는데, 언젠가부터 저한테 재산세가 와요. 그러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근데 자녀에게 날라,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도 지분율이 높으신 분은 어머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자에게 오는 거에 받고 자녀들은 지분이 일식이잖아요. 네. 일식이니까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또 돌아가시면 이제 자녀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에게 날라오는 게 맞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신탁 재산의 위탁자라고 했는데 이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는데 이거 내 거잖아요. 내 것이기 때문에 원래 맡긴 위탁자에게 재산세가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어려서 개정됐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하고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다 확인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재산세가 요런 거고, 재산세 부과할 때 이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구나. 그럼 이제 6월 1일 날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나는 당연히 내야 되겠네? 그럼 6월 1일 전에 내가 팔아먹었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안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알았겠죠 이제. 예. 그런데 혹시라도 6월 1일 이후에 6월 1일 이런 경우가 진짜 실제로 제가 이게 세법 공부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7월 달에 그 집을 샀어요. 계약은 6월 달에 계약을 하셨어요. 네. 잔금을 7월 달에 지불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 재산세는 누가 내셔야 되겠어요? 매도자가 내야죠. 네. 그런데 매도자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진짜로 그분이, 매도자가 이제 그 집을 팔고 나서 그 매도자가 실제로 주소도 막 이상한 데로 돼버리고, 네. 세금 어디 안 되니까, 네. 그분 주소가 계속 전 지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빼내고, 이제 그 집으로 이제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신 분에게. 네. 그럼 정부가 구입한 사람이 날라오는 건 잘못이잖아요. 네. 팔았던 사람이 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걸 제가 부모님에게 내지 말아라. 이거 원래 법대로 하는 거 우리가 내는 게 아니다. 네. 그런데 왜 집으로 날라온다고 이걸 꼭 내시려고 하냐는 게 내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순진한 어르신들은 그 세금을 안 내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예. 집으로 날라왔는데 우리가 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지 않냐. 자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내라고 그때 7월달, 9월달에 오니까 그때 우리가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6월 1일 날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네. 어르신께서 그냥 내자. 그래서 제가 계속 안 내고 뻗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집에서 나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게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게 그 중개사님이 그 거래를 할 때 이제 집에 아버님하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중개사 하시는 분이. 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님이 내는 게 맞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은 불안하시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하면 믿어요. 제가 이제 세법 강의를 계속 하고 아버님 보면서 이 유튜브도 보실 줄 몰라요. 시골에서 그 아버님 핸드폰으로 유튜브 네. 그 채널을 네. 이 강의 올라가면 그때그때마다 집에서 보고 계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이거 보면 아버님 그때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내셔야 되는데 내셨어요. 근데 그걸 이미 내버리고 돌려받을 수 시간이 지나서 못 돌려받으시니까 그건 이제 포기하셔야 되고. 네.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이런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매도자 측 주소를 알아서 공시송달을 보내야 되나? 그런 내용 증명. 그렇죠. 그런데 네. 매도자 주소를 모르잖아. 예. 그분이 좀 안 좋은 일로 어떻게 돼버렸으면 주소를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으니까. 억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참 억울한 세금을 좀 내고 그랬는데. 네.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상관이 없었는데 아마 지금 같았으면 제가 완강하게 제가 안 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어르신이 내신다 하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갔었는데 네.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분자. 자,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자, 이거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시고, 많은 분들하고 공유를 하셔야 그래야 나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책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린 이유도 여러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주택가세법, 그 주택에 대한 세금을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이 여러분들 다른 분들에게도 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네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죠. 네. 자.